그러면 시작점 위치는 당연히 65보다 커야겠죠.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 안쪽에서 시작하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안장거리 얼마 전에 2mm 띄었습니다. 2mm. 자, 2mm 띄었다는 뜻은 토탈 곱하기 2에서 4mm만큼 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사가구 시작점 위치는 재료 크기 플러스 4mm 69 정도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G00 빨리빨리 해서 X는 64 위치를 잡아주십니다. 시작 위치 69 69만큼 띄워줍니다. 시작 위치요. 그 다음에는 이제 Z축인데요. Z축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mm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원점의 위치는 Z0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2mm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Z2 넣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황사가공 시작 위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황색 사이클 돌리기 전에 무조건 시작점 잡아주셔야 돼요.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또 추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사이클 넣어주시면 돼요. 771 U가 2점 넣었죠. R가 0.5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집어넣어야 될 게 뭐냐, 황삭은요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 번 반복적으로 깎고 또 빠르게 깎다 보니까 뭐가 잘 발생한 열받는 거죠. 한번 더 고온이 된다 할게. 고온이 된다 재료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재료가 열받으면요 가공이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절삭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절삭은 재료가요 너무 단단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 되면요 안 깎입니다. 예를 들어 고무 같은 경우는 진짜 안 깎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어야지 잘 깎이거든요. 근데 열을 받게 되면 재료가 흐물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깎인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열 받을 때 열을 이제 해결해 주려면 열 받을 때 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쓰는 게 주로 이제 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쓰는 게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물을 사용하다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 녹이 슬어요. 원래 이제 그 냉각작용이라고 해서 열 식혀주는 거의 최고의 방법은 물을 갖다 들이붓는 건데, 이 물을 붓게 되면 이제 녹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또 개발해서 집어넣냐면 기름을 이제 그 만드는 거죠. 왜냐면 기름을 집어넣더니만 녹이 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기름이나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아무 기름을 집어넣으면 이게 물이랑 안 섞이니까. 그래서 물과 섞일 수 있는 기름을 만듭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용성 절삭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에 섞이는 뭐 기름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절삭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그 매실에 물 타먹듯이, 매실 원액에 물을 타먹듯이 똑같이 이 수용성 절삭류 원액에다가 물을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만약에 버튼맨처럼 단순 노동을 할 때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물 보충하는 거예요. 절삭류 보충. 이거를 대부분 말단들한테 시키거든요. 물 좀 채워놓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이 수용성 절삭류 원액 있잖아요. 이걸 너무 아껴 쓰지 마세요.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지 마세요. 무조건 원액을 더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은 어떻게 쓰냐면, 저는 그냥 한 통을 다 들이부어요. 그냥 여러분들 한 통으로 이렇게 드럼은 아니고 한 통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 통을 저는 그냥 기에다 다 들이붓습니다. 그냥. 그리고 물을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왜 이렇게 쓰냐면 어차피 이게 순환이기 때문에 순환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삭류는 한번 딱 사용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도꼭지 마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한 그 절삭류를 어느 통에다 보관한 다음에 그 통에 있는 걸 그 모터로 빨아들여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순환 되는 거, 재순환. 그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원행을 그냥 다 버도. 그 왜 이렇게 부냐면, 이렇게 해야지 녹이 덜 쓸어요. 녹이 안 씁니다. 근데 뭐 비율을 맞춘다고, 예를 들어서 절삭류 판매하는 사람이 뭐 7대3으로 맞추세요. 뭐 원액은 3, 불은 7로 잡으세요. 그런 식으로 막 맞춰 쓰잖아요? 그러면은 녹 쓸어요. 기계 안에 내부가. 막, 가을에 단풍 피듯이 기계 안에 녹이 확 쓸어버립니다. 그런 거, 청소하려 엄청 힘들거든요. 아예 그냥 원액을 짙게 집어넣으시고, 또 아니면은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농도를 재는 그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현미경처럼 돼 있는데 그 농도를 딱 보면은 비율 맞춰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것까지 뭐 사기 좀 뭐하니까 무조건 젖산이 원액 다 들이붓고 거기에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조절하는 게 좋다. 그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 젖삭류 관해서 할 얘기 좀 많아요. 왜 많냐면 이 젖삭류가 이제 여러분들 건강과 직결되거든요. 건강. 이 젖삭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자연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만 계속 보충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이 깨끗할 거라는 착각에 좀 빠져있어요. 사람들 대부분 직장인들. 그래서 이 젖삭류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귀찮아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기계를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젖삭류가 어떻게 되냐? 고체가 돼. 고체 굳어 있어요. 하도 이게 농축된 거죠. 쓰고 계속 써가.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게 20, 30년 썩어 있는 물인데. 근데 그 물을 누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작업자가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물을 먹습니까? 제가 나 이해가 안 간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먹냐? 여러분들이 CA 선반 장비를 보시면 아시겠죠? CA 선반은 주축이 회전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젖삭류를 고압으로 싸요. 왜 고압으로 싸냐? 이게 물대포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물대포처럼 나가요. 젖삭류가 찔찔찔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물대포처럼 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 젖삭류의 역할 중에 세척작용이라는 게 세척작용이라는 거는 칩을 제거해줘요. 칩이라는 거는 그 셀을 깎았을 때 나오는 찌꺼기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찌꺼기들을 젖삭류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젖삭류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게 쏴줘야 돼요. 소방수에 나오는 호수 마냥 팍! 그래 칩이 제거가 되거든. 그래서 강하게 쏩니다. 그럼 강하게 쏘면 어떻게 되냐? 이 축에 젖삭류가 딱 부딪히면서 뭐가 생기냐? 물방울이 생겨. 물방울. 아주 미세한 물방울.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호수에 보시게 되면은 분수대 있잖아요. 분수대에 가시게 되면은 뭔가 시원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물방울이 깨져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물방울들이 그 CA 선반 내부 구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 그러면 여러분들이 겨울에는 안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를 열 때마다 뭔가 좋아. 왜 좋냐? 시원하거든. 시원한 이유가 뭐냐면 이 물방울이 얼굴에 닿아서 그래.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했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겠죠. 피부가 안 좋은 거야. 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계 쪽에 종사하시는 피부가 안 좋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코 안으로 들어가겠죠. 호흡을 하겠죠. 이 물들을 싹싹 그냥 폐 안으로 깊게 들어가겠죠. 그러니 당연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젖삭류는 뭐 시간이 아마 없어서 자주 교환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사장님이, 아니 누가 우리 젖삭류 교환할까요? 시간 좀 남는데 오늘 뭐 일이 없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젖삭류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힘드냐? 여러분들이 몸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젖삭류 관련된 설명을 끝내고요. 그럼 젖삭류를 넣어주시는데, 젖삭류는 이제 NC 언어로 변화를 하면 M08, M09를 써요. M08, M09. M08은 젖삭류 ON, 그 다음 M09는 젖삭류 OFF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젖삭류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 기계에 따라 다른데, 기계가 최신형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젖삭류 온이 되자마자 바로 젖삭류가 팍 하고 터져서 나와요. 그래서 얘는 가공 시작할 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가 오래된 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입력이 돼도 젖삭류가 되게 한 2, 3초 있다 나오거든요. 타이밍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 상태를 보시고, 젖삭류가 좀 느리게 나온다, 속도가. 그러면은 미리 켜주시기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공구 교환하자마자 집어넣는 게 좋고. 근데 우리